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마트 제조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 박종훈 교수입니다. 스마트 제조는 데이터를 수집, 관리, 분석하여 제조 공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제조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고, 이에 필요한 기술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이해하고 SQLite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제조 환경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익히는 것과 SQLite의 사용법과 SQL문을 배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장에서는 해당되는 SQL 문법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입력, 수정, 삭제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스마트 제조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콘솔 창에서 SQLite의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프로그램 작성 실습을 진행할 것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콘솔 창에서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저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그런 프로그램 학습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사람 혹은 여러 시스템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전자적으로 저장되고 체계적인 데이터의 모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데이터는 단어, 숫자, 이미지, 그리고 비디오 및 여러 가지 파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로는 오라클, SQL 서버, 그리고 MySQL, 액세스, SQLite 등이 존재합니다. 처음에 언급한 오라클 서버랑 MS SQL, MySQL은 대규모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고, 마지막에 언급한 SQLite 등은 휴대폰에서 많이 활용되는 서버로 소용량 서버 혹은 엣지 서버 단에서 많이 활용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본 실습에서는 SQLite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공정상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데이터를 관리를 합니다. 이 DBMS 안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테이블 저장소가 제공이 되고요. 이를 보통 원통 모양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 원통 모양 안에 테이블이라는 회원 데이터 표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이 표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단편적인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스마트 제조 환경에서 제공되는 온도, 습도, 품질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제조 공정상의 데이터들이 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성되어 있는 표 안에는 제조 공정의 센서 정보 그리고 장비의 상태들에 맞춰 테이블 안에 데이터들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안에는 열과 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각 테이블은 한 개 이상의 열로 구성되어져 있고 각 열을 구분하는 그 속성에 맞춰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데이터를 생성할 때, 테이블을 생성할 때 열에 맞춰져 있는 데이터 형식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각 열은 테이블 안에서 중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질 때는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행 구분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지고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입력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는 SQL 문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 수정,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게 SQL 쿼리문이라고 하는 DBMS와 소통하는 언어, 문법을 활용해서 질의를 통해서 데이터를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서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해당되는 SQL문을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과정을 총 3단계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DBMS 설치입니다. 인터넷상에 SQLite를 검색해서 해당된 서버 혹은 컴퓨터에 설치를 합니다. 2단계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전장에서 배운 SQLite 질의문을 통해서 쿼리문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또 쿼리문을 통해서 create table이라는 쿼리문을 통해서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세 번째로는 insert into라는 데이터 입력 쿼리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select문, update문을 통해서 조회 및 수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delete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콘솔 창에서 저희는 데이터를 갖다가 입력, 수정, 삭제하는 실습을 진행할 것이고요. 마지막 3단계는 해당되는 쿼리문을 통해서 응용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1단계에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제조 공정에서 SQLite를 활용하기에는 무척 간편하고 서버가 필요 없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쉽습니다. sqlite.org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해서 해당되는 SQLite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SQLite 서버는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서버가 필요 없는 내장형 데이터베이스로 설치와 사용이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고 가볍고 빠르며 소규모 어플리케이션이나 교육의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게 됩니다. 설치 과정은 SQLite 공식 웹사이트 sqlite.org에 먼저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체제에 맞게끔 SQLite를 다운받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윈도우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윈도우용 SQLite를 다운받습니다. SQLite를 다운받은 파일은 압축을 푼 후 해당되는 SQLite를 실행하면 됩니다. 기존의 다른 대용량 SQL 서버와 다르게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윈도우 버전 설치 혹은 압축만 풀어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SQLite DBMS가 설치가 완료가 되면 저희는 콘솔 창에서 실습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해당되는 프로그램 1은 저희가 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될 결과물입니다. 보시는 select 모든 것 from user table이라는 공간에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지 검색하는 화면입니다. 해당된 테이블을 생성하고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그러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QLite DBMS 설치 이후에 해당 폴더에서 sqlite.exe를 실행시키면 C 프롬프트, 명령 프롬프트에서 SQLite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 콘솔 화면에서 여러가지 질의문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자주 사용되는 SQLite 명령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pen이라는 명령어 질의문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명령 프롬프트 안에 보시면 .open 네이버 db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네이버 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명령어로 .table 데이터베이스 안에 생성되어 있는 테이블의 상태들을 어떤 테이블이 만들어졌는지를 조회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지름을 통해서 생성되어진 테이블 혹은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된 지름을 어떤 지름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혹은 테이블이 생성되어졌는지를 스키마 구조를 통해서 데이터의 열 혹은 데이터 형식들의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headOn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해당되는 테이블 안에 셀렉트 문을 통해서 데이터의 출력 형태를 헤더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드 컬럼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셀렉트 문을 출력할 때 컬럼 모드로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quiet라고 SQLite를 종료하는 명령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테이블문과 스키마를 통해서 어떻게 쿼리문들이 작성되어졌는지 자주 사용되는 SQL 명령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된 테이블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라는 DB 안에 테이블을 생성할 때 해당되는 create table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지름을 통해서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create table, 테이블 이름, 생성하고자 하는 테이블 이름이 들어가고요. 가로 열고 열 이름 1, 데이터 형식, 콤마 찍고 열 이름 2, 데이터 형식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테이블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아래 그림처럼 create table, 멤버라는 테이블을 생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성으로 id, name, 이메일, 벌스 이어라는 네 가지 속성에 해당되는 열의 이름을 가지고 멤버라는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id는 기본 키로 항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되는 데이터 형식은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name이라는 열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회원 이름을 저장하게 될 name은 이것 또한 텍스트 형식이고요. 이메일도 텍스트 형식을, 데이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벌스 이어도 생년월일을 저장하게 될 거고요. 이것 또한 텍스트 형식이 아니라, 이거는 텍스트 형식이 아니라 정수 형태, 숫자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지름을 통해서 표와 같은, 엑셀표와 같은 그런 멤버를,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지금 명령 프롬프트 안에 create table, user table, 실제 이제 user table이라는 이름의 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거기에 id라는 속성, 그리고 유저네임이라는 속성, 이메일이라는 속성, 그리고 벌스 이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을, 유저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id는 캐릭터 형태, 텍스트 형태를 가지고 있고 총 4바이트짜리 id 캐릭터를 가집니다. 그리고 유저네임은 총 15바이트짜리 문자 형태를 데이터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메일도 총 15개짜리 캐릭터 형태의 문자 형태를 가지고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벌스 이어는 인티저, 정수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create table username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해당된 속성의 테이블을 생성하게 됩니다. 엔터를 치면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점 테이블, 이전 장에서 봤던 것처럼 점 테이블이라는 명령어를 치면 실제 데이터베이스 안에 어떠한 테이블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이 점 테이블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걸로는 유저 테이블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 스키마 유저 테이블 하면 해당되는 유저 테이블에 어떤 지름을 통해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점 스키마 유저 테이블 하고 엔터를 치니까 아까 만들었던 그 지리문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크레이지 테이블 유저 테이블이고, 유저 테이블은 뭐 아이디와 유저네임, 이메일, 그리고 벌스 이어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몇 바이트짜리 어떤 데이터 형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스키마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이 테이블 안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런 데이터를 입력할 때 쓰는 지리문이 insert into라는 지리문입니다. 데이터를 입력할 때 활용하는 지리문으로 insert into라는 명령어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유저 테이블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었죠. 테이블 이름, 그리고 value, 값 1, 값 2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행별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로 지금 insert into 멤버라는 테이블에 id 값, name, 이메일, 벌스 이어라는 이 키값 기준으로 value를 존도, 그리고 해당된 존 골뱅이 example.com, 그리고 1985년 밸류 값으로 네 가지의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와 밸류 값이 쌍을 이루어져 있는 네 가지의 속성 열 이름과 그리고 순서대로 값을 만들어 놨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도 insert into 멤버라는 테이블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고요. 해당되는 열 값이 id, name, 이메일, 벌스, year. 첫 번째 id에는 john이라는 밸류 값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메일, 그러니까 네임에는 존 스미스라는 네임이 들어가고, 세 번째는 존 걸뱅이 example.com이라는 이메일 주소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생년월일에는 1990년이라는 데이터가 매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insert into 명령을 통해서 두 줄을 실행하게 되면 두 행의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래 이제 명령 프롬프트 안에 데이터를 넣는 과정이 보이는데요. 해당되는 명령어를 작성하고 엔터를 치면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 4개 존, 킴, 이, 박이라는 사람의 데이터를 지금 인서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갖다가 insert into라는 명령을 통해서 어디에 유저 테이블에 데이터를 총 4행 4가지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입력하였습니다. 이런 입력된 데이터를 우리가 또 셀렉트 문을 통해서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sert into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총 4가지 데이터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4가지 아까 존이랑 킴, 리 4명의 데이터를 입력했었는데 그 입력된 데이터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셀렉트 문이라는 조의 지리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셀렉트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이제 그 문법인데요. 지리문인데 select from
모든 것 테이블 이름 하면 해당된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를 콘솔 창에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그 실습의 애가 이런 형태였는데요. 그래서 select 모든 것.from member, 멤버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때 지금 멤버 안에 모든 데이터를 갖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elect 모든 것 from user table 하면은 해당되는 존, 킴, 리, 박 이라는 네 사람의 유저네임과 이메일 그리고 벌스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headone 그리고 .mode 컬럼이라는 그 명령어를 통해서 아래 select 문과 같은 구조의 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검색문에 대해서 조회 및 활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 안에 어떠한 데이터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데이터를 선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 데이터 중에 온도와 습도, 특정 시간 공간 안에서 해당되는 온도를, 스레솔드점 이상의 온도를 추출할 때 해당되는 지리문들을, 회어 조건들, 그리고 정렬 조건들을 활용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셀렉트문의 회어 조건을 통해서 해당된 조건에 총 4명의 인서트문을 통해서 4사람의 인적 정보를 멤버 조건을 넣었었는데 해당되는 나이 조건에 의해서 생년월일 조건에 의해서 필요한 정보의 인원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으로는 select 열 이름, 열 이름 to from 테이블 이름 where 조건입니다. 여기 아래 이제 명령어가 있는데요. select 모든 것, 지금 특정 열에 대한 게 아니고 해당되는 멤버라는 테이블 안에 모든 열을 지금 검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 중에 where 어떤 거? 벌스 2열 생년월일이 1990년보다 작은 조건일 때 모든 멤버 중에 인원들을 갖다가 검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 자체가 1990년보다 작은 연도에 이전에 회원 정보를 조회하는 구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데이터 정렬 조건이 존재하는데 해당되는 모든 것 from 멤버 중에 오토바이 어떤 정렬 조건이냐 벌스 2열 생년월일 조건인데 정렬 기준이 오름차순으로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해당되는 위에 지리문과 같이 또 추가적으로 오토바이를 쓰게 되면 1990년보다 이전 정보 중에 오름차순으로 추가적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름차순은 ASC고 내림차순은 DESC라는 명령어를 활용해서 해당된 데이터를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insert into라는 지름을 통해서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했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여러 가지 제조 공용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지리문이 업데이트 문과 딜리트 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정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업데이트 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고요. 딜리트 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된 데이터를 수정할 때는 업데이트 해당된 멤버라는 테이블에 데이터를 업데이트 한다.
어떻게 데이터를 셋할 건지, 어떤 데이터를 셋할 건지에 대한 조건은 회어 조건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멤버라는 테이블 안에 데이터를 갖다가 수정을 할 건데, 수정될 데이터는 이메일이고요. 어떤 데이터를 수정할 거냐면 아이디 중에 존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수정할 겁니다. 잔이 있는 행의 데이터를요. 그때 잔이라는 이름의 첫 번째 행의 데이터를 수정을 하는데 어떤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냐면 지금 이메일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원래는 잔 골뱅이 네이버닷컴이었지만 지금 잔.돈 골뱅이 example.com이죠. 이 데이터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회원 조건에 아이디 이름이랑 같은 행을 검색을 하게 되고요. 검색된 행에 특정 열의 데이터를 해당되는 스트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의 데이터를 삭제를 할 때는 delete from이라는 delete 문이라는 지름을 활용합니다. delete from 멤버라는 테이블 안에 어떤 조건, 아이디가 제인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행을 지우게 되어집니다. 현재는 제인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행이 없어서 지울 수는 없는 상태지만 아이디가 제인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되는 행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제조에 필요한 SQLite, DBMS, 쿼리문, 지리문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테이블을 생성하고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서치라는 지리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 있는 실습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의 아이디와 출생 연도를 조회하는 쿼리문입니다. 셀렉트 문을 통해서 해당되는 아이디와 출생 연도를 조회를 합니다. 어디로부터? 유저 테이블이라는 테이블로부터 아이디와 출생 연도를 검색을 하고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199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의 데이터만 추출하게 됩니다. 이 쿼리문을 콘솔 창에 검색을 해보면 해당되는 쿼리문의 지리에 맞춰서 3개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존과 이와 팍의 데이터가 검색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디가 존인 사람의 모든 정보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테이블은 유저 테이블이고요. select 모든 데이터 from 유저 테이블로부터 어떤 조건에 아이디가 존이 아니고 지금 팍이네요. 팍인 사람의 아이디의 모든 데이터를 행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select from 유저 테이블 where 아이디가 팍인 거. 그래서 해당되는 팍인 컬럼과 행의 데이터를 해당되는 이제 반환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출생 연도 순으로 데이터를 정렬 하고 조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렬하고 조회할 때는 오도바이라는 지리문을 활용을 했었죠. 출생 연도 순으로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조회할 때는 select 모든 것 from 유저 테이블입니다. 근데 정렬 조건이 출생 연도 순이니까 오도바이 벌스 이열 오름차 순으로 ASC로 검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회한 걸 확인해 보면 해당된 데이터가 1900 벌스 이열 출생 연도 기준으로 오름차 순으로 조회된 걸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되는 SQLite를 종료할 때는 아래와 같이 화이트문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스마트 제작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역할과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SQLite를 통해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습했던 해당되는 지리문을 통해서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서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응용 프로그램에서 파이썬 혹은 여러 가지 앱이나 웹을 통해서 데이터를 지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해당되는 우리가 학습한 지리문을 통해서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셀렉트하고 그리고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GUI 화면을 통해서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제조와 데이터베이스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해서 효율적인 제조 공정 구축을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여러분들이 길러 나갔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